IMF 외환위기를 아시나요? 1997년 우리 부모님 세대가 겪었던 그 IMF 외환위기 말이에요. 하루아침에 회사가 문 닫고 길거리에 실업자가 넘쳐나던 그 시절이잖아요. 오늘 가지고 온 드라마는 바로 그 시절을 배경으로 한 TVN 토일 드라마 태풍상사입니다. 이준호와 김미나가 주연을 맡았는데요. 이거 진짜 눈물 없이는 못 보는 드라마거든요. 철없던 압구정 오렌지족이 아버지의 죽음 이후 어떻게 진짜 어른으로 성장해 가는지 지금부터 1회부터 4회까지의 이야기를 함께 보시죠. 1997년 압구정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화려한 조명 아래 터지는 음악, 그 시절 최고로 잘 나가던 나이트클럽 문화가 있었죠. 강태풍, 이준호가 연기하는 이 친구는 앞스트리트 보이즈라 불리면서 압구정 나이트를 평정한 26살 청년이에요. 춤도 잘 추고 노래도 잘하고 인물까지 준수한 완벽한 스펙의 소유자였거든요. 진짜 이른바 오렌지족의 상징 같은 존재였습니다. 근데 말이에요. 이 친구의 진짜 모습은 생각보다 화려하지만은 않았어요. 아버지 강진영, 성동일 배우님이 연기하시는데요. 이분이 바로 중소기업 태풍상사를 26년 동안이나 일궈온 성실한 사업가세요. 원칙과 신용을 목숨처럼 여기는 분이시거든요. 근데 이 부자 사이가 뭔가 답답할 정도로 소통이 안 돼요. 서로 마음은 있는데 제대로 표현을 못하는 그런 어색한 관계였던 거죠. 어느 날 태풍이 또 사고를 쳤습니다. 나이트클럽에서 라이벌 표현준이랑 완전 난투극을 벌여서 경찰서까지 끌려갔어요. 아버지가 오셨는데요. 이 장면이 정말 가슴 아프거든요. 아버지는 합의도 안 해주시면서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한다고 냉정하게 말씀하셨고 태풍은 비웃듯이 내다버린 자식 빨간 줄 하나 더 가면 어때요? 이렇게 대꾸했거든요. 그리고 처음으로 아버지의 손이 아들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여러분, 이게 아버지에게 건넨 마지막 말이 될 줄은 그 누가 알았겠어요. 근데 태풍이도 사실은 놀기만 하는 건 아니었어요. 국산 장미 1호를 개발하고 있었거든요. 한국대 원예학과를 졸업한 실력파였고 언젠가 아버지에게 당당하게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죠. 근데 시간이 그를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그 무렵 태풍상사에 큰 위기가 찾아왔어요. 거래처인 기송화학의 엄이 부도나 버린 거예요. 외상으로 물건을 선납했던 태풍상사는 하루아침에 자금난에 빠졌죠. 강진영 사장님은 직원들 앞에서 처음으로 월급을 못 드리겠다고 고개 숙여 사과하시고 그날 밤 사무실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실려가셨어요. 태풍은 병실 옆을 지켰습니다. 아버지의 구두를 정성스럽게 닦아드리고 침대 옆에 앉아 간호했죠. 그런데 그때 친구한테서 전화가 온 거예요. 표현준이 내 친구들 다 잡아놨다면서 빨리 오라는 거였어요. 태풍은 고민하다가 결국 나이트클럽으로 향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다 거짓말이었어요. 표현준이 태풍을 병원에서 떼어내려고 치밀하게 꾸민 덫이었던 거죠. 나이트클럽에 도착한 태풍 앞에서 표현준은 비웃으며 오늘 강태풍 쫄딱 망한 날이라고 말했거든요. 그제야 깨달았죠. 자신이 완전히 속았다는 걸요. 삐삐가 울렸습니다. 태풍은 미친 듯이 택시를 잡아타고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길이 막히자 차에서 뛰어내려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데도 계속 뛰었습니다. 근데 말이에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었어요. 아버지는 하얀 천에 덮여 계셨습니다. 손끝에는 아직 따뜻한 온기가 남아있었지만 그것도 이내 식어갔죠. 그 자리에는 태풍상사의 격리 오미선이 있었어요. 김미나 배우가 연기하는데요. 나중에 알게 되지만 아버지는 마지막 순간 그녀에게 태풍이 잘 해낼 거라며 부탁한다는 유언을 남기셨대요. 아버지의 유언은 아들이 아닌 직원에게 전해진 겁니다. 그날 밤 TV에서는 IMF 구제금융 요청 속보가 흘러나왔어요. 나라 전체가 무너지는 그 순간에 태풍상사 대표 강진영도 세상을 떠났고 아들은 임종조차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준호 배우의 오열 연기가 정말 가슴을 찢어놓더라고요. 장례식장에는 빚쟁이들까지 찾아왔어요. IMF 시대가 얼마나 각박했는지 아시죠? 거래처 삽다리 물류의 최 사장이 미수금을 이유로 부의함을 빼앗으려고 난동을 부렸거든요.
이때 오미선이 나섰습니다. 계약서 조항과 계산서 발행일까지 정확히 기억하면서 지급 기한이 아직 남았다고. 부의금은 사장님 개인 자금이라고. 딱딱 짚어가며 상황을 수습했어요. 태풍은 너무 혼란스러웠죠. 슬픔을 느낄 새도 없이 현실이 막 밀려드니까요. 그때 미선이 슬픔은 맞서 싸워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흘러가게 두는 거라고, 살아남는 게 먼저라고 말했어요. 이 대사 정말 명대사예요. IMF 시대를 살아낸 사람들의 심정이 딱 이거였을 것 같거든요. 장례가 끝나고 태풍은 아버지 사무실을 정리하러 갔습니다. 26년 동안 쌓인 장부들, 일지들이 고스란히 남아있었죠. 그런데 작은 사진 액자 뒤에서 열쇠를 발견한 거예요. 사무실을 뒤져 숨겨진 금고를 찾아냈는데 비밀번호를 몰라서 여러 번 시도했어요. 그러다 문득 자기 생일을 눌러본 겁니다. 2072. 금고가 열렸어요. 금고 안에 뭐가 있었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저는 이 장면 정말 감동이었어요. 직원들 이름으로 된 통장들이 있었어요. 구명관, 차선택, 고마진, 오미선. 아버지가 직원들을 가족처럼 여기면서 하나하나 챙겨주셨던 거예요. 직원들 몰래 적금을 들어주신 거죠. 그리고 그 안에 태풍 자신의 이름으로 된 통장도 하나 있었습니다. 매달 12일마다 30만 원씩 입금되어 있었어요. 총 990만 원. 근데 중요한 건 금액이 아니었어요. 네 글자로 제한된 보낸 사람란, 그곳에 아버지가 남긴 편지가 있었던 겁니다. 아들에게 꿈을 응원한다고, 너는 항상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내가 직접 부딪히고 견뎌내서 얻어지는 것들만이 내 것이라 부를 수 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결과보다 중요한 건 사람이라고, 우리들이 꽃보다 더 향기롭고 돈보다 더 가치 있다고 쓰여 있었거든요. 마지막엔 아들아, 내 소원은 네가 한결같이 행복한 거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태풍은 통장을 꼭 안고 아르르 무너졌습니다. 아버지는 늘 자신을 사랑하고 있었던 거예요. 단지 표현이 서툴렀을 뿐이었죠. 통장에 담긴 건 돈이 아니라 아버지의 믿음이었습니다. 태풍은 결심했어요. 제가 태풍 상사의 진짜 직원이 되겠다고요. 다음날 태풍은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출근했습니다. 화려했던 압구정 스타일은 다 지우고 정장 차림으로 입사 서류를 작성했어요. 오늘부터 태풍 상사의 신입사원이 된 거죠. 미선과 함께 대방섬유 납품 현장으로 향했는데 이탈리아에서 수입한 고급 원단을 납품하는 중요한 거래였거든요. 근데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뭔가 이상했어요. 사무실이 지나치게 깨끗하고 서류함은 텅텅 비어 있었어요. 전화선은 뽑혀 있었고 직원들은 사무실 안인데 두꺼운 패딩을 입고 있었죠. 난방이 꺼져 있었던 겁니다. 미선도 이상함을 느끼고 화장실 핑계로 밖으로 나왔다가 노동자들의 시위 현장을 목격했어요. 임금 체불, 폐업 은폐. 대방섬유는 이미 부도 직전이었던 거예요. 태풍은 직감했습니다. 이 원단을 넘기면 태풍 상사도 끝이라고요. 그는 곧바로 달려나가 화물트럭 앞에 몸을 던졌어요. 아스팔트 위에 완전히 드러누워 버린 겁니다. 무서웠을 거예요. 떨렸을 거고요. 근데 버텼습니다. 그 순간 어린 시절 아버지가 꽃은 지는 게 아니라 열매를 맺기 위해 최선을 다해 이기고 있는 거라고 말씀하셨던 게 떠올랐죠. 원단을 지켜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어요. 원단은 지켰는데 당장 보관할 창고가 없었어요. 인천항 주차장에서 밤을 새우며 원단을 지켰습니다. 매서운 바닷바람이 몰아치는데도요. 그때 표상선 대표 표바코가 나타났어요. 표현준의 아버지인데 김상우 배우가 연기하시죠. 신용 하나만 믿고 창고를 빌려주겠다고 하셨거든요. 태풍은 감사했지만 한편으로는 뭔가 찜찜했죠. 근데 다른 선택지가 없었어요. 창고는 정말 낡았습니다. 지붕은 뚫려 있고 창문엔 찢어진 비닐만 덮여 있었거든요. 고마진 과장이 급한 마음에 임대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어요. 근데 이게 완전 함정이었던 겁니다. IMF로 인해 원단을 팔 곳이 없었어요. 거래처마다 문을 닫고 있었으니까요.
그때 미선이 계약서를 꼼꼼히 검토하다가 천재지변 조항을 발견했습니다. 수수료 15%를 내면 반품이 가능한데 지금 환율이 3배나 뛰었으니까 수수료 30%를 제시해도 이득이라는 거였어요. 태풍은 밀어붙였죠. 2배를 불러도 받아줄 거라고요. 차선택 과장이 주판을 딱딱 튕기면서 계산했어요. 맞다, 남는다고요. 팩스를 보내고 기다렸습니다. 직원들이 밤을 새우면서요. 그리고 마침내 답이 왔어요. IMF를 불가항력으로 인정해서 반품을 수락하겠다고, 단 수량과 품질의 변동이 없어야 한다고요.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직원들은 서로를 끌어안고 태풍과 미선도 눈을 마주보며 웃었죠. 진짜 통쾌한 순간이었어요. 근데 그날 밤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비가 새는 창고에서 원단이 젖으면 반품이 안 되는 거잖아요. 직원들은 밤새 원단을 지켰습니다. 비닐을 덮고 물을 퍼내고 창고를 보수하면서요. 태풍 상사 식구들이 진짜 하나가 된 순간이었죠. 아침이 밝았어요. 다들 피곤했지만 뿌듯했습니다. 이제 반품만 하면 끝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요, 창고가 텅 비어 있었어요. 표상선 직원들이 원단을 다 싣고 있었던 겁니다. 표바코가 나타나서 차갑게 말했습니다. 계약서 뒷장 특별 조항을 못 봤냐고. 72시간 내에 연장하지 않으면 전량 압류 및 폐기가 가능하다고. 사업가로서 돈을 받을 뿐이라고. 계약서는 정확히 읽어야 한다고요. 여러분, 처음부터 계획된 함정이었던 거예요. 표바코는 애초에 태풍 상사를 망하게 할 작정이었던 겁니다. 태풍은 무릎이 꺾였죠. 완전히 당한 거였어요. 미수금 독촉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직원들이 하나둘 짐을 쌌어요. 구명관, 차선택, 고마진 다들 떠났습니다. 가정이 있는 사람들한테 월급도 못 주는 회사를 기다리라고 할 수 없었으니까요. 미선도 이직을 준비했어요. 태풍은 폐업 신고서를 손에 쥐고 세무서로 향했습니다. 근데 말이에요. 그날 밤 태풍은 미선을 찾아갔어요. 손에 든 건 폐업 신고서가 아니라 대표 변경 신청서였습니다. 새로 만든 명함을 건넸죠. 강태풍 대표이사, 그리고 오미선 주임이라고 적힌 명함이었어요. 직원도 없고 돈도 없고 팔 물건도 없지만 주임님 꿈이 뭐였냐고. 상사 매니저냐고. 커피 심부름이나 하는 보조가 아니라 자기 일을 하는 멋진 상사맨 말이에요. 태풍은 미선을 똑바로 바라보면서 태풍 상사의 상사맨이 되어주시겠냐고 물었습니다. 미선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죠. 정말 가슴이 벅차오르더라고요. IMF의 혹한 속에서도 두 사람은 서울의 달 아래 다시 희망의 불씨를 지핀 겁니다. 그런데 태풍에게는 비밀 카드가 하나 있었어요. 트럭 기사가 미처 내리지 못하고 가지고 있던 원단 5,000m, 표바코가 모르는 10%의 원단이 남아 있었던 겁니다. 태풍은 표바코를 찾아갔어요. 이태리로 반품 보내면 돈이 된다고. 수수료 30% 내도 환율 때문에 남는 장사라고 알려줬거든요. 표바코는 의아해했죠. 왜 이걸 알려주냐고요. 태풍은 태풍 상사가 한 약속이니까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표바코가 회사를 넘기는 게 어떠냐고. 먹고 살 만큼은 쳐주겠다고 제안했어요. 태풍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껍데기만 남은 줄 알았는데 산다는 사람도 있다고. 태풍 상사에 뭔가 중요한 게 있나 보다고요. 표바코가 악담을 퍼부었어요. 자네는 또 실패할 거라고. 이번처럼요. 그때 태풍이 당당하게 맞받아쳤습니다. 여러분, 이 대사 꼭 기억하세요. 걸음마는 현준이한테나 알려주라고. 저는 지금 제 아버지한테서 나는 법을 배우고 있다고.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그러다가 어느 날 날아오를 거라고. 대표님 머리 위로요. 완전 소름 돋지 않았어요. 며칠 뒤 표바코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이태리에서 원단 수량이 10% 부족하다고. 재반품 배송비를 물어야 한다고요. 표바코 얼굴이 굳었죠. 그때 태풍이 나타났어요. 제가 그 10%를 가지고 있다고. 드릴까요? 원가의 3배예요. 표바코는 이를 갈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손해가 너무 컸으니까요. 결국 3,372만 원을 지불했습니다. 태풍이 웃으며 말했죠.
거래 감사합니다, 대표님. 정말 통쾌했어요. 미수금을 해결하고 남은 돈은 700만 원. 태풍과 미선은 새로운 아이템을 찾기 위해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정찰한 김혜은 배우가 연기하는 흥신상회 대표예요. 환전과 국제송금을 전문으로 하는 완전 걸크러쉬 언니 스타일이거든요. 정찰하는 태풍과 미선에게 특별한 호감을 보였어요. 부산 국제시장을 안내해주고 사업 조언도 해주면서요. 국제시장을 돌아다니던 태풍의 눈에 들어온 게 있었어요. 안전화였습니다. 슈박슈즈 박윤철 대표, 진선규 배우가 연기하는데요. 이분이 3년간 연구 개발한 안전화를 직접 시연하는 거예요. 쇠망치로 내리쳐도 끄떡없는 안전화였죠. 백화점 납품을 준비했다가 IMF로 무산되어서 재고가 쌓여 있었던 겁니다. 태풍은 직감했습니다. 이거다. 500켤레를 선입금으로 계약하겠다고 한 켤레당 10,000원에 사서 50,000원에 팔면 남는 장사라고 말했어요. 미선이 놀랐죠. 그 돈은 다음 달 사무실 임대료인데요. 근데 태풍은 확신에 차 있었어요. 그날 밤 셋이 함께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정찰하니 우리 둘이 마시면 재미없으니까 다른 사람도 부를까 했는데 그 순간 태풍의 표정이 확 굳었어요. 완전 질투하는 거예요. 한 잔만 마셔도 취하는 체질인데도 술잔을 들이켰죠. 정찰하니 웃었습니다. 영역 표시 확실하게 한다고요. 태풍은 곧 취해서 쓰러졌어요. 미선이 부축해서 바닷가로 나왔습니다. 태풍은 모래사장에 손가락으로 미안해요라고 썼어요. 주임님을 향한 내 마음이 여기 있다면서 앞으로 화나게 안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미선의 손바닥에 소원권이라고 적었습니다. 나 이거 언젠가는 꼭 쓸 거라고요. 미선이 사장님 될 자신 있냐고 물었어요. 태풍은 아직은 사장이 뭔지 잘 모르겠지만 회사를 위해서 뭐든지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미선은 저는 자신 있다고 상사맨 될 자신이요. 태풍은 미선을 보고 주임님은 코스모스 같다고 말했어요. 꽃을 좋아해서 국산 장미를 개발했던 태풍이 미선을 꽃에 비유한 거예요. 정찰하니 두 사람을 보며 좋을 때다. 청춘은 청춘이라고 중얼거렸죠. 로맨스가 슬슬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크리스마스였어요. 태풍은 케이크를 들고 집에 돌아왔는데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경매 절차가 완료됐다면서 사람들이 집 안의 물건들을 챙겨가고 있었어요. 태풍이 사온 케이크도 짓밟혔죠. 어머니 정정민은 남편의 결혼 반지를 입안에 물고 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전당포에서 찾아온 밍크 코트를 입었어요. 이거 너희 아빠 마지막 선물이라면서요. 갈 곳이 없는 모자는 태풍 상사로 향했습니다. 사무실에서 컵라면을 끓여 먹고 담요를 덮고 밤을 보냈어요. 어머니가 추운 데서 자면 구안화사 걸린다면서 이 모든 게 다 꿈 같다고 말씀하셨죠. 태풍이 답했습니다. 우리가 같이 있으면 그게 우리 집이라고요. 그리고 덧붙였어요. 예전에 저는 길에서 힘든 일하는 사람들을 보고 불쌍하다고 생각했다고. 그래서 나는 착한 놈인 줄 알았다고. 근데 아니더라고요. 땀 흘리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불쌍한 것도 위대한 것도 아니라고. 그냥 돈은 원래 그렇게 버는 거더라고요. 태풍은 조금씩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태풍 상사 사회까지의 이야기가 마무리됐습니다. 한때는 압구정 오렌지족이었던 강태풍이 이제는 진짜 상사맨으로 거듭나고 있어요. 아버지의 믿음과 오미선의 곁, 그리고 자신의 의지로 바닥에서 다시 일어선 남자죠. 표바코에게 원단을 빼앗기고 집을 잃고 바닥까지 떨어졌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떨어지고 또 떨어져도 언젠가 날아오를 거라는 그의 말처럼요. 부산에서 만난 새로운 인연들 정찰안과 박윤철, 그리고 500켤레의 안전화. 표바코는 태풍을 계속 감시하면서 호시탐탐 복수의 기회를 노리고 있고요. 하지만 태풍은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꽃은 지는 게 아니라 열매를 맺기 위해 이기는 중이라는 걸요. 앞으로 안전화 사업이 어떻게 전개될지, 태풍과 미선의 로맨스는 어떻게 발전할지, 표바코의 방해 공작을 어떻게 막아낼지 정말 궁금하지 않으세요? 시청률도 회차마다 계속 상승하고 있어서 이준호 배우의 옷소매
붉은 끝동, 킹더랜드에 이어 3연타 흥행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태풍 상사가 앞으로 어떻게 성장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 남겨주세요. 저는 안하게 드라마 창고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 드라마 리뷰와 예측 영상에서 만나요.